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클래스 개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클래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서 제가 문제풀이 하는 시간 드릴 건데, 클래스라는 건 뭐다?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클래스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클래스 한 다음에 person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지 클래스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래스에는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속성 같은 경우는 변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는 함수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이 김철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erson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person 객체를 10번 생성하나 20번 생성하나 다 뭐냐면 내 이름을 출력할 때 김철수가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각각의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성의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철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홍길동, 어떤 사람은 신장구 뭐 등등 사람의 이름이 다르고, 나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20살, 30살, 40살 다양하죠. 취미도 어떤 사람은 테니스, 볼링, 축구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속성 값을 아예 박아버리는 순간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속성을 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속성을 정해두게 되면 객체 생성 시 유연하지 못하다. 왜? 왜 그렇다 하죠? 예를 들어 이름을 김철수라고 속성을 정해두면 객체를 100번 생성했을 때 해당 객체는 이름을 김철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제 어떤 게 그러면 유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성을 정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때마다 그 값이 뭐 정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객체를 생성했을 때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그 객체의 이름과 나이, 취미가 정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다? 여기다가 def 한 다음에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init이라는 메서드는 말 그대로 생성자 메서드 이런 걸. 자, 얘는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 내부에 함수를 생성할 때, 함수를 정의할 때 해당 함수는 무조건 셀프를 인자값으로 매개 변수로 받는다. 셀프를 매개 변수로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def 해가지고 뭐 init 메서드를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셀프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셀프 들어가 있죠? 그죠? 셀프. 이런 식으로 셀프를 만들어줘야 돼. 이 셀프라는 건 뭐다? 셀프라는 거는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객체를 생성하면 이가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 했을 때, 자, 얘가 이제 메모리 공간.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공간이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램을 말하는 겁니다. 램. 자, 그러면 램이라는 공간 안에 뭐가 있냐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얘가 뭐다? 힙이에요. 힙. 그러면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가 어디 만들어진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person이라는 걸로 기반으로 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지금 몇 개? 2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 A라는 객체, 그 다음에 B라는 객체, 동일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가 태어나면 이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얘가 붕어빵 기계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붕어빵 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붕어빵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2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붕어빵은 같은 붕어빵인가요? 아니죠. 다른 붕어빵이죠. 그죠? 뭐 물론 이제 뭐 요리 기계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맛은 같을 수 있지만 이 붕어빵과 이 붕어빵은 엄연히 다른 붕어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을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A라는 객체하고 B라는 객체는 엄연히 다른 객체다. 그렇게 되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A하고 B라는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객체가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객체 내부에 객체가 생성되면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리모컨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객체 주소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객체를 변수에 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또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 P1이라는 변수가 있고 P2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라 했죠? 객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리모컨이 여기에 할당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각각에 들어있는 객체에 예를 들어서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 속성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성에다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조작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introduce라는 기능이 이 A라는 객체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 리모컨을 통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에서 객체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얘를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셀프라고 썼고 self.name, self.age, self.hobby, self.gender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init 메서드에 의해서 알아서 그 파이썬이 여기 있는 name과 age, hobby, gender라는 요 4개의 변수가 객체가 생성됐을 때 그때 만들어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객체가 생성되면서 그때 객체가 생성됐을 때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변수에는 데이터가 원래 없는 게 정상이지만 여러분들이 name, age, hobby, gender라는 거를 인자값으로 즉 매개변수로 써가지고 인자값으로 값을 받아왔을 때 각각 객체에서 생성된 name, age, hobby, gender에다가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외부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심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넘겨줄 때는 펄슨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펄슨 객체 생성했을 때 우리가 함수처럼 함수의 인자값을 넘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기면 요 내가 넘긴 값이 그 생성자 메서드의 name, age, hobby, gender에 꼽혀서 그 값이 객체가 생성됐을 때 태어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변수명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뭐 언더바 name, 그 다음 뭐 name2 뭐 이런 식으로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준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가 생성되면서 생성자 메서드에서 각각의 속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성 안에는 값이 채워진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값을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면 된다? 그 값을 접근할 때는 p1.name, p1.age, p1.gender 즉 점을 붙여주셔야 돼요. 점을.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인트로듀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값을 넣으면 안 돼요. 함수는 실행할 수 있냐 실행하지 못하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troduce라는 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해당 함수를 여러분들이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느냐 제가 요거 변수 같은 경우 뭐라 했죠? 변수는 객체 내부에 생성된 그러니까 폴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제 폴더래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다가 한 3가지 파일을 만들었다 해봅시다. 자, 이런 파일은 뭐냐면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txt.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물을 뭐 쓰고 그 다음에 뭐 지우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함수로 만들었던 요 녀석들은 뭐예요? 얘는 exe 파일이 exe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xecutable이라는 뜻으로 실행 가능한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가능. 그래서 얘는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그거밖에 없어요. 얘는 값을 넣고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런 것들이 하지만 얘는 내용물을 실행하냐 실행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냐 당연히 안 쓰면 호출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을 때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로 무조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셀프라는 거는 결국엔 뭐다? 객체 자기 자신이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객체가 있어요. 자,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객체 입장에서 나는 뭘 말한다? 바로 A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객체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B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B. 그러면 이 나를 말하는, 나를 지칭하는 게 바로 뭐다? 셀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셀프. 그러면 어쨌든 이 introduce 같은 경우는 객체가 생성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생성자 메서드거든요. 그럼 얘가 실행되면서 이미 name, age, 합의, 젠더에는 객체가 생성됐을 때 네 가지 변수에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프를 통해서 .age, .gender, .name, .합의 이런 식으로 접근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값을 그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id 값을 출력했을 때 제가 p1과 p2 출력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p1과 p2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들어간다 했어요? 해당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의 주소값이 여기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다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해당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다? 클래스는 뭐다? 얘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려면 뭘 해야 된다? 생성자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name, age, 합의, 젠더 해가지고 각각의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생성자 메서드는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성자 메서드가 몇 번 실행된 거예요?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총 2번 실행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통해서 각각의 속성과 점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기능을 여러분들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사람이 숨을 쉰대요. 그러면 df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자, 숨을 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 호출하면 당연히 실행했을 때 뭐다? 자, 숨쉬다라는 메서드로 호출해 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러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person 숨쉬다 take young positional argument but one was given. 즉 여러분들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기능은 무조건 뭘 하게 돼 있다? 셀프를 4개 변수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규칙입니다. 그냥 클래스의 규칙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에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프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력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p1이라는 변수와 p2라는 변수를 출력했을 때 얘가 일단 그걸 전에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p1.name, p1.age, p1.gender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p1과 p2만 출력했을 때 객체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객체 생성자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def 한 다음에 str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이 str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이제 다른 문법에서는 toString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toString 메서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객체를 까보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까보는 행위.
그러면 원래는 P1과 P2에는 여러분들 객체 주소가 들어가는데 그 객체 주소를 조금 더 편하게 보는 포맷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toString 메소드, str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저는 리턴해서 자 여기다가 f 자 지금 뭐만 있어? name. 그 다음에 self nam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age, hobby, gender, self.age, self.hobby.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P1과 P2 출력했을 때 뭐 나왔어요? 객체 주소가 출력되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이렇게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자 보이죠? name, 뭐 age, 뭐 hobby, 뭐 테니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요거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객체를 까보는 행위로서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가 실제로 그 속성 안에 변수 안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디버깅이라는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디버깅 활동할 때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거는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지, 이거는 뭐 이걸 썼다 해가지고 고객이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금 몇 명 만든 거예요? 사람을 2명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이제 하나의 설계도죠. 설계도랑 객체를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다뤄봤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